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들, 오늘은 화창한 일요일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어느덧 2021년 5월 마지막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정말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1월달이 막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느덧 5월달도 지나서 6월달로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6월달이 시작이 되죠. 네, 이러한 이제 6월달에 이제 새로운 마음을 이제 좀 가져보려고 마인드 정립차 이제 한번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인드 정립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이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장기 투자, 네, 장기 투자가 사실 쉬우면 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주가,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주가에 이제 주식 시장 자체가 사실 주가라는 게 이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 이제 오가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인드 정립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서 네,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강방천 이분이 누구냐면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 이제 SF플러스 자산운용의 회장님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실제로 1998년도 요때 증권주 그리고 우선주 그리고 동전주에 투자를 해가지고 상당히 크게 이제 부자가 된 사람인데요. 실제로 이제 기본은 단타가 아닌 장기 투자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현재 SF플러스 자산운용의 CIO로 이제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경고장을 내면서 파티의 끝이 다가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티가 무엇인지 실제로 뭐 먹고 놀고 이러한 이제 파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같이 마인드 정립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분이 이제 강방천이라는 이제 회장님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죠? 네, 한국에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이제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와 함께 세계의 위대한 투자가 이제 99인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강방천 SF플러스 자산 운영자 회장님입니다. 일단 이제 앞서 이제 월스트리트의 이제 전설로 통하는 이제 린치는 칵테일 파티 이론에서 주식시장의 마지막 흥분 단계에서 파티에 취한 일반인들이 펀드 매니저에서 유망 주식을 추천한다고 이제 풍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주식 투자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이제 불리고 있고요. 강방천 회장을 만나서 현재 주식 시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일반인들이 주식 시장에 살아남기 위한 뭐 투자의 성공 법칙을 들었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에 성공하려면 흥분할 때 냉정해야 하고 공포스러울 때 다가서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강방천 이제 회장은 지난 13년 13년간 이제 이어진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의 반작용은 이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분명히 예측 가능한 변수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이제 항상 엄청난 시장의 격동기 때부터 제 편이 되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빚을 줄이고 그리고 좋은 주식을 나눠서 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기도 했죠. 사실 좋은 주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네, 정말 좋은 주식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제일 이제 개인 투자자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좋지 않나,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주라고 이제 별칭이 불리고 500만 주 분들이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요거일 것 같아요. 주식은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 네.
우리 삼성페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삼성전자 샀는데 언제 파실 건가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이제 첫째, 좋은 기업을 함께 하라. 둘째, 이왕이면 쌀 때 사라. 셋째, 나눠서 사라. 그렇다면 오래 기다려라. 쌀 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흥분할 때 냉정해야 하고 공포스러울 때 다가서야 하죠. 네. 일단 린치의 이제 칵테일 파일 이론을 보면 이제 모임에서는 뭐 치과의사, 변호사, 펀드 매니저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펀드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하면 펀드 매니저를 뺀 나머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이 이제 펀드 매니저에게 다가서기를 싫어하는 이 순간은 아주 공포스러운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럴 때 주식을 사면 거의 100점 배승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이 바닥을 벗어나 조금 상승할 때 칵테일 파티에 참석해서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조금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합니다. 더 오르면 이제 펀드 매니저에게 종목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3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흥분의 시작이죠. 마지막 흥분할 때는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돼서 펀드 매니저에게 종목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돼서 나도 훈수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식, 그리고 부동산, 비트코인에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3월 엄청난 공포의 시기였죠.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1997년 네, 이때는 이제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포의 시기일 때마다 시장에서 다가서는 게 쌀 때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즉 사실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할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삼촌패 가족 여러분들은 코로나19 때 많이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면 2021년 1월달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네. 그러나 이제 장기적인 기점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19 시점이라든지 뭐 조금은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더 멀리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주가도 저는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소식은 이렇고요. 두 번째로 좋은 주식을 사고 수면제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10년에서 20년 전에만 해도 좋은 기업과 오래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펀드를 보면 회전율이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회전율이 이제 100%이니까 1년에 한 번 사고 한 번 파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다른 회전율은 보통 300에서 400%. 네. 300에서 400%. 네, 그만큼 사고 팔고를 많이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300에서 400%니까 그에 비하면 이제 펀드가 낮지만 미국 시장의 가치 투자의 하우스에 비하면 펀드의 회전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러한가 생각을 해보면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명쾌하게 오래갈 모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대략 한 5년 정도 이제 잠자고 있으면 흔들릴 만한 회사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네, 3년에서 5년 동안 안 보고 있을 때만 해도 회사가 한국에 몇 개가 남아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은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많고 시장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상대하는 이제 고객 기반이 넓기 때문에 고객에 침투하는 순간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사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인구가 2억에서 3억 명, 네, 이 정도가 되는데 미국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꺾이는 것을 확인하고 팔아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 시장이 좁기 때문에 확인하는 순간 주가는 거의 8분,
능선까지 이제 올라간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힘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한국 이동통신의 경우 보면은 이제 1998년 이제 사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96년도에 이제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투자를 해가지고 1999년 요때 이제 매수를 했대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매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한 게 카카오가 이제 세 번째 동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기업들도 이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함께 지금은 이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 가운데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는 2, 3년이면 거의 가격적으로 주가가 반영이 돼서 팔고 나오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훼손이 돼서 팔고 나올 정도로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시황의 이분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항상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이라면 오래 함께 하는 것이 보약이고 나쁜 기업이라면 오래 함께하면 독약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이제 디스플레이스 임계점,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느냐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2008년 이후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경기를 이제 부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들, 그리고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디플레이션의 이제 임계점이 거의 왔지 않았나 의심해 볼 때가 됐고요. 디스플레이션을 만든 요인이 이제 사라지면서 거꾸로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이제 통화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낮았던 원인이 한 세 가지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중국발 저가 상품의 세계화, 그리고 싼 가격의 중국산 제품 수출이 세계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낮은 가격의 상품을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여전히 그러니까 중국산이죠. 중국산 이제 제품이 싼 가격에 수출이 될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이제 두 번째로는 싼 가격에 제품이 과거와는 다른 이제 유통 채널로 더 싸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월마트, 이마트보다 더 혁명적이고 이제 유통 혁명의 영향으로 이제 소비자는 이제 싼 중국 제품을 더 싸게 공급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아마존, 알리바바, 쿠팡 같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이런 현상을 아마존 효과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도 이제 앞으로 더 낮은 물가를 지속시킬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낮은 생산 원가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생산 원가가 낮은 곳에서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이러한 쪽에 이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세계화가 이제 반작용 현상, 그러니까 리쇼어링을 만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삼성전자를 불러다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이 잘 산다고 생각만 했는데 막상 생산하려니까 공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무역주의 기초의 저원가에 익숙한 구조로 생산을 다원화했던 것들이 최근 리쇼어링을 바뀌면서 혹시 디스플레이션 반작용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중국산 싼 가격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인건비가 거의 뭐 10배 정도 이제 올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인건비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때 유가 상승의 핵심 팩터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가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 인건비가 더 중요한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국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중국 정책이 수출 기반 경제에서 이제 어떻게 기반 경제로 투자 경제에서 소비 기반 경제로 인풋 경제에서 효율 경제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국 사람들의 가처분 이제 소득을 높이려면 이제 목표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 인건비가 중국 제품의 낮은 가격을 만든 핵심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기로 시작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값싼 제품의 출하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하나 바라볼 것이 이제 코스트 푸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더해서 디맨드 풀 중국 사람들이 수요자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가를 대체하는 인플레이션 핵심 요소로 중국 인건비를 주목해야 하고 동시에 중국 인건비는 코스트 푸시와 디맨드 풀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연준조차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통제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마존 효과가 여전히 이제 시장에 저물가를 유지시키기는 힘은 되겠지만 상당 부분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가 하락 압력에 대한 힘을 더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도 사실 쿠팡에 침투율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소매 이제 판매 이제 가운데 전재산 거래 이제 침투율이 한국에 한 30%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20%대 이제 중반이고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질서에서 본다면 한 13년간 이어진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의 반작용은 시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측 가능한 이제 변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서 이제 방법을 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통화 환수 그리고 금리 인상입니다. 항상 엄청난 시장 격동기 때 이제 부가 이제 재편이 되는데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제 승자의 시스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승자로 이끈 주인공은 위대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위대한 기업은 늘 존재하고 늘 바뀝니다. 그래서 늘 존재하는 의미는 사실 불황이어도 떠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늘 바뀌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위대한 기업이 바뀔 때가 언제냐? 산업 자체가 바뀔 때입니다. 2008년 이후 세상이 엄청 많이 바뀌었죠. 사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수십 년간 유지했던 이제 엑소모빌 시총이 떨어진 사이에 한 번 더 시총 1000조, 이제 1000조도 이제 못 되는 회사들이 갑작스럽게 1000조 원 이상으로, 네, 1000조 원. 어떻게 보면 이제 4-5개가 이제 생긴 것은 역사적인 일인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산업이 사실 바뀌었다라는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이제 부채로 조달하는 순간을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오는 자리를 잘 이겨내서 쾌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빚은 줄이고 좋은 것은 나누고 사놔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불황에서는 나쁜 것이 사라지게 돼 있고요. 운 좋게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못 참고 바닥에서 팝니다.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날까봐 이제 무섭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돈이 있다면 사실 분할해서 사야 하고 네 번째로는 오래 함께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성공적인 투자 원칙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것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분할 매도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일단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어떻게 이분 같은 경우 한 30에서 35개의 종목을 들어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요건 이제 펀드 쪽이니까 이제 요거는 제가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촌표 여러분들 이렇게 강방천 회장님의 이제 투자 원칙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드렸는데요. 제 생각도 상당히 맞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를 하면서 빚을 내지 않고 하고 이제 오래 같이 할 수 있는 투자,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가치주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떻게 보면 미래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고요. 이로써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더욱 강해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삼촌표아지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삼촌불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